저희 학원에서 이제 압구정고 내신 담당하시는 최영 선생님이 하신 거고요.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원 부원장 정진욱입니다. 저희 학원 정규 수업 프로그램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하고 학교 내신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하고요. 그래서 학원의 정규 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고, 그리고 학원의 관리 시스템 정도, 그리고 학생들이 모의고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 그래서 첫 번째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학생들이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특히 이제 1학년 때 1등급이나 2등급이 모의고사에 나왔다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참 이게 이상한 게 모두가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게 되면 등급에는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난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는 내신 문제들이 대부분은 이제 수능 유형 문제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1학년 때는 그런 비율이 좀 적어요.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 2학년 3월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좀 쉽지만 2학년 9월달이나 11월달 모의고사들은 거의 3학년하고 난이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학원에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번에 겨울방학 때 테스트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좀 욕심을 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문제를 좀 고3 수준의 고3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들로 좀 해보자. 왜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꽤 훈련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에 대한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가게 되면 그런 문제들에도 적응하게 될 테지만, 확실히 1학년에서 2학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밖에서 외부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압구정고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들은 아마 이렇게 수능하고 비슷하게 외부 지문 연계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학교의 국어 교육이 내신 공부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하고 똑같이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아닌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문법은 암기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학교 시험 문제의 고1 경우에는 내신에서 뭐 문법하고 문학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법 문제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내신 대비 때만 학원에 이렇게 반짝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내신 대비 때만 이제 학원에 와서 등록하고 내신 대비 끝나면 이제 갔다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1학년 때는 억지로라도 이제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찮게 하죠. 평소에 이제 수능 수업은 안 들었는데 내신 때 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외부 지문 수업을 하게 되면 얘는 이 지문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학원의 교재들을 구성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작품은 거의 대부분 다 다룹니다. 그리고 관련 작품들도 이제 충분히 다루어서 학생들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시간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외부 작품들을 빠른 속도로 훑어가는데 어떤 학생은 이제 난 이거 모르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1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을 좀 더 내서 할애해서 어떤 식으로든 커버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게 1학년 2학기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두 문제 중에 어떤 게 내신 문제일까요? 똑같은 작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민곡이라고 하는 정철 가사 문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머님들 드린 그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
설마 문제 길이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가 학교 내신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 문제이고요. 근데 이 수능 문제가 2016학년도가 제 기억에 2016인가 2015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이고요. 고3. 네. 근데 이게 고1 내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가 쉬웠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답률이 한 65% 정도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간단 비교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수능이나 내신 문제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고1 학생들한테 문학 문제의 경우 만약에 그 작품을 학교에서 충분히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도 선생님들이 네, 그냥 부담 없이 출제를 하는 거죠. 근데 부담 없이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풀 만한 능력이 있다거나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을 매년 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외부 지문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오면 당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내신 공부를 중학교 때하고 큰 차이 없이 해온 학생들입니다. 교과서에 충실하게 하긴 했는데 시험지의 절반 정도가 아마 외부 지문으로 나올 겁니다. 작년에 압구정고의 경우에도 등급 하나를 갈랐던 결정적인 시조 문제가 있는데 시조 작품 하나는 수업 시간에 했지만 5개의 보기는 전부 외부 지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외부 작품들을 어떤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좀 폭넓게 해서 미리 봤을 거고, 그 시험 시간에 처음 본 친구들은 5개 작품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맞더라도 시험 준비에 대한 중압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교과서 작품은 하나인데 외부 지문은 뭐 2개 이상, 그리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은 고1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부 지문은 선생님들이 좀 더 어려운 것들, 그리고 학원에서 맞추기 어렵게 조금 낯설고,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은 대부분의 경우가 수능이 기준이다 보니까 수능은 2000년대 초반 작품이라도 출제를 안 합니다. 이제 문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작품들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작품들도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시인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학생들한테 오히려 친숙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노래 가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로. 네. 그 다음에 이게 문법 문제인데요. 여기 문법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교과서 밖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기는 교과서 밖이나 혹은 교과서 안에 있는 예를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중세국어 문제라고 하면 그냥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기에 딱 주고 밑에 문제들의 경우에는 외우면 그냥 풀 수 있게. 근데 이 문제 유형이 수능 문제 유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라고 해도 암기는 기본적이긴 하지만 추론이나 판단 능력을 적용하지 않으면 풀 수 없도록 이렇게 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정규 수업은 파트를 3수로 나눠서 합니다. 문학,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이제 비문학 파트 이렇게. 고1 올라오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일단 문법입니다. 문법 부분을 중학교 때부터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 후에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내신 공부를 가령 무슨 품사 부분을 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다 지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물어보면 저희는 중학교 때 품사는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너무 똑같은 답을 하고 아이들이 표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린 품사 안 들어가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중학교 때 영어나 수학 선행을 하면 아이들이 그 내용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국어 문법 부분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다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문법이 어렵다, 문법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요.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유일한 파트가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비문학 독서도 범위가 없어요. 근데 문법만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돌면서 좀 더 심화해 나가는 특이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문법 수업은 좀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개 과정에다가 여름 과정까지 하면 5개이고요. 5개 과정에 문법 수업을 다 집어넣습니다. 어떤 학원들은 보면 이제 문학 아니면 뭐 비문학 이렇게만 하고 문법은 안 하다가 문법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의 특강 형태로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평소에 문법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동안에 바짝 했다가 까먹게 되는. 근데 모의고사의 경우에 문법의 범위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 1학년 때는 범위를 약간씩은 좀 달리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말만 달리 한다라고 할 뿐이지 그 문제에 들어있는 문법 지식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배워야 되는 것들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어쨌든 천천히라도 한 바퀴를 잘 돌아 나가야 되는 거죠. 파트를 조금씩 쪼개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한 방에 몰아서 하지 않고 5개 과정에서 다 쪼개서 커리를 짰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한 번쯤은 학생들한테 이제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특강을 열어서 문법에 취약한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좀 수업을 합니다.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특강을 들어서 이미 지나간 파트 부분이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듣지 않고 중간에 이제 수강을 시작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법 특강을 반강제적으로 듣게라도 해서 학생들이 문법에서는 좀 점수 만회를 할 수 있게. 나중에 이제 고3 때 돼서 수능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때가 나중에는 옵니다. 얘가 아무리 해도 국어가 1등급은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 아이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노려야겠다. 수시에서 뭐 논술 전형을 가자. 지금 이제 바뀌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지나간 입시 제도로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얘가 국어는 2등급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정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을 하는 친구들인데 저는 수학은 당연히 안 해도 되고요. 뭐 영어나 국어는 무조건 2등급은 받아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뭐 그럼 네가 지금 점수가 나오는 게 어떤 거지? 근데 저는 비문학 독서 중에서 과학 지문은 정말 손을 못 대겠어요라고 하면 그럼 우리 좋다. 전략적으로 가자. 문법을 얘가 만약에 2개를 늘 틀리는 애다. 그러면 문법을 다 맞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어휘 문제는 하나 반드시 나올 테니까 어휘 문제 하나 건지고 그 다음에 한 지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휘 문제 하나 건지고 그 다음에 과학 지문이든 기술 지문이든 상관없이 앞에서 글의 구조나 글의 세부 내용 일치 문제는 읽으면 풀 수 있는 거니까 그거 2개만 건지는 걸로 가자. 대신 문법은 다 맞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생이 원하는 등급에까지 접근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문법 부분도 근데 저 문법 너무 약한데요 라고 하면 단기간에 딱 3점이나 4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국어에서는. 그때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문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외부의 문학지문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다독입니다. 독해 능력의 기본이 아무래도 많이 읽어봐야 되는, 특히 문학에서 제일 학생들의 독서량이 많이 요구되는 게 소설인데, 소설 부분을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강요는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면 방학 때 되면 강제로 일주일에 2편씩 단편소설을 읽힙니다. 고전소설하고 현대소설하고 나눠서. 특히 고전의 경우에는 수능에 나오는 고전소설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막장 드라마하고 거의 비슷해서
스토리가 앞에 딱 나오면 그 다음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가 나왔는데 어머 왜 물잔을 들고 저러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벌써 근데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남자 주인공이 같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실 남자 주인공이 재벌 아들이야. 다음 편에서 그러면 남자 주인공 엄마 나타나겠네요. 애들도 알거든요. 근데 그런 스탠다드가 되는 소설들이 있는데 그런 소설들을 아이들을 보고 몇 권 정도 읽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제목 바뀌고 주인공 이름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면 학생들은 나중에 고전소설이나 적어도 고전시가 부분에서는 좀 편하게 문제들을 풉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의 기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읽는 거. 고1 학생들의 경우에 학원의 교재 전부를 탈탈 털어봤는데 한 250여 작품 정도 되고요. 물론 여기는 소설이나 이런 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고전시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1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들은 빠짐없이 수업을 합니다. 이게 저희 커리에서는 1학기 때까지입니다. 2학기 때부터는 고2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선행해서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제일 요즘 핫한 비문학입니다. 수능에서 비문학이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저도 이제 사는 지역에 가끔 이제 학원 전단지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 우리 아이 비문학 잡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비문학을 하는구나. 실제로 그 교재를 봤어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출판사 원고 이렇게 원고 청탁 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계약 관계에 있던 출판사에서 초등학생용 책이 나올 테니까 보고 좀 뭐 평을 해달라 아니면 무슨 뭐 요 파트 부분을 보고 수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정말 초등학생용 비문학 교재도 나오더라고요. 고학년이기는 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내신이 빠져 있습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내신 시험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 봅니다. 보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되면 새로운 교과서로 뭐 언어와 매체라든가 다양한 교과서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매체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옛날에 인터넷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평가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거고 그러면 아마 교과서가 바뀌더라도 학교의 수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1학년 때는 국어 교과서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선택 중에서 문학 1학기, 한 학기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화법하고 작문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해서 할 건데 문제는 이 독서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비문학 부분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출제를 해서 학생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이 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수능 기출 지문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을 좀 모아서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주고 학교의 선생님이 칠판에서 이렇게 그 지문에 대해서 좀 해설을 좀 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의욕은 굉장히 앞서 있는 선생님들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용두사미 형태로 끝나게 돼서 학교에서 비문학 부분은 거의 수업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참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얘기이긴 한데 학교 공교육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면 학생들이 국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 부분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비문학의 경우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 제가 이렇게 내신 담당할 때 보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2학년 2학기에 비문학 독서를 하는데 한 학기 내내 수능 기출지문 4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시험에 내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내 지문만 공부하면 되는데 굳이 학교 수업에서 비문학 공부를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수능 대비하는 EBS 연계 교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문학 독서의 책이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작년에 워낙에 시험에서, 죄송합니다. 신문에서 많이 떠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문제가 나왔는데 뭐 정답률이 18%라더라. 그리고 뭐 그 전해에도 환율 문제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의 환율 전문가가 문제를 풀었는데도 못 푼다고 하대더라. 그러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푸냐? 만점 받은 애들이 있는데요. 환율 전문가가 못 푸니까 그럼 만점 받은 학생을 한국은행에다가 바로 특채를 할까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푸는 능력하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전공 분야의 전문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능력은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저하고 풀기 내기를 하면 제가 집니다. 이게 아이들이 훨씬 잘 풀어요. 더 빨리. 근데 그럼 애들이 뭐야, 저희보다 왜 느려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하는 변명은 코치가 선수보다 기록이 잘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김연아 코치가 김연아만큼 잘 타겠느냐. 제가 아이들보다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정확성인 거죠. 그리고 왜 이게 답이 되느냐? 지문을 어떻게 읽느냐. 실제로 아이들이 풀 때는 감이 한 3분의 1 정도 작용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이 문제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못 가르치고 이 부분이요. 이렇게. 근데 그 정도까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실력인 거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일단 1학년 때부터 비문학 부분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뭘 강조하냐면, 니네들 몸에 배야 된다. 습관처럼. 비문학 독해를 할 때, 지문 독해를 하는 게 마치 습관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면서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을 배정받으면 맨날 데려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알아서 가라. 버스 타고 가든 지하철 타고 가든. 그럼 처음에는 아마 아이가 갈 때 긴장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가게 되면 자기가 익숙한다고 생각하고 졸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를 지나쳐서 엉뚱한 데서 내리거나, 저도 가끔 지하철 이용하면 압구정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졸아서 눈앞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옥수역 여기 야외로 나오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 비유를 하는 건 뭐냐면, 니네 몸이 익숙해지면 니네가 학교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 비문학 독해를 지문을 딱 들이대면 그 지문을 기계적으로 독해해 나갈 만큼의 너희들 경험치가 필요하니까 1학년 때부터 제발 조금씩 대신에 꾸준히 학교 앞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눈을 떠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하루에 100번씩 왕복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요. 하루에 딱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2지문씩만 풀어라 이렇게. 근데 그거를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 학생들은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빛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작년 환율 문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능 시험날 시험지 입수를 해서 당일날 고1, 고2 학생들을 여기 강의실에다 불러놓고 풀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압구정고 올해 3학년 되는 학생인데 그때는 고1이었죠. 93점 나왔었어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1학년 11월 달이었던 거죠. 기말고사 앞두고 걔는 그거 풀더라고요. 환율 문제. 그런 애들이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해왔던 애들인 거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비문학 학교에서나처럼 아니면 뭐 다른 데서처럼 그냥 지문만 계속 주고 풀어라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문을 봐서 아이들이 2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이들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문을 푸는데 환율이 뭔지도 모르고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유동성이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수능 지문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다음이 글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여기까지 되면 다음 단계가 이제 제재별로라고 하는 게
기술이면 기술, 경제면 경제 이런 식으로 묶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이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로 아이들한테 교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이제 3월 달에 입학하게 되면 열흘 안에 보게 될 거고요. 인원이 한 12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범위는 국어는 중학교 전 과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냥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45개씩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문제를 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주면 아이들이 학원에 5일 만에 제출을 하고요. 그럼 저희들은 그걸 모아서 성적을 누적을 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성적 누적하는 것까지로 끝냈는데 열심히 꾸준히 하는 친구들도 조금씩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내고 성적표를 받아가고 그 학생들한테 이제 좀 유인책으로 수강 할인권도 주고 뭐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지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면 재작년부터 저희가 모의고사의 경우에 모의고사 피드백으로 클리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오는 친구들이면 수목금 중에 선택을 해서 하루는 나와서 OMR 카드를 미리 제출하면 가채점을 저희들이 해서 학생들한테 줍니다. 틀린 번호만 적어주죠.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 시간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중요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는지도 그 다음에 작품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혹은 그 작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게 끝나게 나오면 이제 오답노트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거 실제로 학생이 한 걸 저희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는 없겠죠.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성적표의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은 학생이 뭘 틀렸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회차의 점수, 그리고 지난 4회차의 점수, 그리고 여기가 최근 평균 이런 식으로. 그 밑에는 세부 내용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좀 더 확대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제 45문제의 정답, 오답 이렇게. 근데 사실 점수 부분은 아직은 점수의 1, 2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등급을 우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등급 컷이 몇 점이냐라는 건데요. 등급 컷이 95점 이상이면 시험이 쉬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참고로 학생들한테 주는 이 모의고사는 저희 학원에서 무작위로 막 만든 건 아니고요. 사설 모의고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 이미 시험을 한번 봤었던 거기 때문에 등급은 저희 학생들 기준이 아니고 전국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등급 컷이 95 이상이다. 아, 그러면 이번 주 시험은 쉬었구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1등급 컷이 뭐 91점 이하다. 그러면 아, 이번 주 시험이 좀 어려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표에 보시면 이제 점수 부분이고요. 점수 밑에 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 학생이 얼마나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제출 안 한 것과 제출한 것의 점수와 등급이 함께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장르별로 이런 식으로 세부로. 근데 여기 나가는 건 점수가 아니고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67%다 혹은 뭐 50%다 이렇게 나가면 깜짝 놀라시는데 50%란 이야기는 이 독서와 관련해서 요 지문이 2문제짜리이고요. 2문제 중에 하나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시간표는 압구정고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반은 수능 정규반 수업하고 저희가 연동해서 보시면 되고요. 내신 특강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최영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여기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고1의 경우에는 1시 반에서 오후 4시. 요거는 지금 바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내신 대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압구정고 내신 5주 전에 그때 이제 다시 내신 대비가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드린 건 내신 특강반이 되는 거고요. 내신 특강반은 저희가 왜 따로 열어놨냐면 그 내신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수능보다는 내신이나 학종으로 어떻게든 우리 아이는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셔서 내신 특강반은 저희가 따로 개설을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뭐 고3 자녀가 또 있다라고 하시면 고3들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3개 반을 열어놨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토요일은 오후에 있고 일요일은 오전 오후에 있는데 여기는 학교를 저희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또 뵙게 될 때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